2024년 11월 18일 새벽 4시 27분, 백령도 레이더가 북한군 포병 8문에 남하를 포착했다. NLL 북방 12km, 연평도를 향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오전 6시 20분, 북한군이 먼저 쏜 170mm 포탄 3발이 연평도 영토에 떨어졌다. 그로부터 단 5초 후 한국군 K9 자주포 6문이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다. 30초 방열, 4분간 144발 사격, 북한 포병 진지 80% 무력화. 같은 시각 강화도에서 K2 흑표 전차 12대가 시속 70km로 질주했다. 25km를 10분 만에 주파해 김포 최전방에 도착했다.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나토, 미군, 일본 자위대, 중국군 모두가 한국 기갑 전력의 속도를 재계산했다. 2010년 연평도와 2024년, 14년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새벽 4시 27분 백령도 육군 레이더 관측소. 작전병 이준혁 상병이 스크린을 응시하던 중 눈을 크게 떴다. NLL 북방 12km 지점에서 이동신호 8개가 포착됐다. 크기와 속도로 보아 자주포였다. 북한 170mm 곡사포 또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됐다. 이 상병은 즉시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김태현 중위가 달려와 화면을 확인했다. 8개 신호가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고 5분 전과 비교해 2km 더 남쪽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김중위는 곧바로 상급 부대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오전 4시 32분 서북도서방위 사령부에 비상이 걸렸다. 사령관 박민준 준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전실로 뛰어갔다. 대형 스크린에 NLL 해상 경계선과 북한군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8개 목표물이 연평도 정북방 15km 지점으로 접근 중이었다. 박 준장은 즉시 데프콘 상향과 연평도 포병부대 긴급 대기 명령을 하달했다. 같은 시각 연평도 해병대 포병대대 병영, 취침 중이던 해병대원 120명이 긴급 기상 사이렌에 잠에서 깼다. K9 자주포 6문이 대기 중이었고 포병대대장 최영수 중령이 작전 지시를 내렸다. 전 포대 즉시 방열 대기, 사격 준비 완료 상태 유지였다. 포수들이 K9 내부로 들어가 시스템을 가동했다. 엔진이 돌아가고 사격 통제 장치 화면이 켜졌다. 자동 장전 장치 점검, GPS 좌표 확인, 포신 각도 조정이 자동으로 진행됐다. 30초 만에 육문 전체가 사격 준비 완료 상태에 돌입했다. 오전 4시 40분 인천 계양구 육군 제17보병사단 기가변대 병영, K2 흑표 전차 24대가 주기되어 있던 차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대장 한승호 대령이 긴급 출동 명령을 하달했다. 서북도서 해상 상황 악화 시 해병대 지원을 위한 선제 대기 태세였다. 전차병들이 헬멧을 쓰고 K2에 탑승했다. 1500마력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 걸렸고 차체가 진동했다. 전차장 이동진 중위는 통신 헤드셋을 끼고 전 차량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24대 전차가 일제히 차고 밖으로 나와 대기 진영을 갖췄다. 야간 열상 조준경이 작동했고 자동 장전 장치에 120mm 철갑탄이 장전됐다. 오전 4시 50분 백령도 레이더 관측소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다. 북한군 이동 목표물이 해안 진지에 정지했고 포구가 남쪽을 향했다. 연평도까지 직선거리 18km였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북한 170mm 곡사포는 최대 60km였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전 부대에 최고 경계태세를 명령했다. 연평도 K9 포병대대는 포구를 북방으로 선회시켰다.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이 북한군 예상 좌표를 계산했고 포신이 정확히 그 지점을 향했다. 포수 김민재 하사는 사격 버튼 앞에 손을 올려놓고 명령을 기다렸다. 오전 5시 전각 주한미군 사령부 상황실에도 상황이 공유됐다. 당직 장교였던 미 육군 제이슨 밀러 대위가 스크린을 보며 동료에게 말했다. 북한군이 또 시작하는 건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14년 만에 가장 긴박한 상황이었다.
밀러 대위는 한국군 K9 자주포 6문이 이미 사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확인했다. 30초 만에 방열을 끝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메모했다. 미군 M109A7 팔라딘은 같은 상황에서 최소 3분이 필요했다. 오전 5시 5분 인천 계양 기갑연대에 추가 명령이 하달됐다. K2 전차 12대를 선발대로 강화도 방면 전진 배치하라는 지시였다. 만약 북한군이 실제 포격을 가할 경우 해병대 증원 및 반격 준비를 위한 선제 이동이었다. 12대 K2가 연대를 이탈해 국도를 따라 북상하기 시작했다. 시속 70km로 질주하는 55톤 철제 괴물들이 새벽도로를 가득 채웠다. 민간인 차량들이 갓길로 비켜섰고 경찰 차량이 선도했다. 오전 5시 12분 연평도 상공에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이 도착했다. 탑승한 전방 관측장요가 쌍안경으로 NLL 북방을 관측했다. 북한 해안 진지에서 위장막 8개가 보였고 그 아래 포구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관측 결과가 실시간으로 K9 사격 통제 시스템에 전송됐다. 최중령이 전 포대에 최종 대기 명령을 내렸다. 사격 명령, 즉시 초탄 발사 가능 상태였다. 오전 5시 18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실 안보실장 이철수가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북한군 포병 8문, 연평도 사거리 진입, 한국군 K9 6문 및 K2 12대 긴급 대응 태세 완료. 대통령은 즉각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먼저 쏘면 즉시 제압하라. 이 지시가 합참을 거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로 전달됐다. 박 준장은 연평도 포병 대대회에 최종 교전 수칙을 하달했다. 적 포격, 즉시 반격 개시. 목표는 적 포병 진지 완전 제압이었다. 오전 5시 22분 백령도 레이더에서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다. 북한군 목표물 8개 전부 정지, 포구 남양 고정, 더 이상 이동 없음. 긴장이 정점에 달했다. 연평도 K9 포병들은 사격 대기 자세로 얼어붙었다. 김 하사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인천에서 북상 중인 K2 전차 12대는 강화대교를 통과해 강화도에 진입했다. 전차장 이중희는 무전으로 전 차량에 지시했다. 해안도로 따라 최북단 배치, 대기. 55톤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서해를 바라봤다. 새벽 어둠 속에서 포신이 북쪽을 향했다. 2024년 11월 18일 새벽 한반도 서해 최전방에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역사상 가장 빠른 긴급 대응 태세를 완료했다. 북한군 첫 포성이 울리는 순간부터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오전 5시 30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작전실. 박민준 준장은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에는 NLL 해상 경계선과 북한군 포병진지 8곳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다. 연평도 K9 자주포 6문은 파란 삼각형으로 나타났다. 거리 18km, K9의 사거리 40km 안에 완전히 포함됐다. 작전참모 정우진 중령이 상황판을 업데이트했다. 북한군 포병은 170mm 곡사포 또는 240mm 방사포로 최종 확인됐다. 둘 다 연평도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다. 박 준장은 연평도 포병대대와 직통교신을 열었다. 최중령, 전 포대 상황 보고. 최용수 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6문 전부 사격 준비 완료. 좌표 입력 완료. 초탄 발사까지 5초 소요 예상. 박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K9 자주포의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사격 통제 장치 덕분이었다.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조준하고 장전까지 완료됐다. 구형 K55 자주포는 같은 작업에 3분 이상 걸렸다. 오전 5시 35분 평택 주한미군기지 연합작전실 미 육군 제2사단 작전장교 데이비드 톰슨 소령이 한국군 상황실과 연결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국군 작전체계를 3년간 연구한 전문가였다. 화면에 K9 자주포 배치도가 떴고 30초 방열 완료라는 문구가 보였다. 톰슨 소령은 옆에 있던 정보장교에게 말했다. 30초 방열이 정말 가능한가? 한국군 공식 데이터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30초, 기동 중에는 1분 이내 초탄 발사 가능. 톰슨 소령은 미군 M109A7 팔라딘 자주포와 비교했다. 팔라딘은
방열에 최소 3분, 수동 장전까지 포함하면 첫 사격까지 5분 가까이 걸렸다. K9은 그 시간을 6분의 1로 줄인 것이었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다. 자동화 수준 재검토 필요. 오전 5시 40분. 연평도 K9 자주포 3호차 내부. 포수 김민재 하사는 사격 통제 디스플레이를 응시했다. 화면에 북한군 포병 진지 좌표가 표시됐고 풍향, 풍속, 기온, 습도가 자동으로 계산됐다. K9의 탄도 계산 컴퓨터가 최적 발사각과 장량량을 산출했다. 40발의 155mm 포탄이 자동 장전장 안에 대기 중이었다. 김 하사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신병이었고 K9 6문 중 3문만 작동했다. 2문은 북한 포탄에 비격됐고 1문은 오전 훈련 중 고장났었다. 그날 K9이 쏜 반격 포탄은 80발. 북한군 진지를 향해 날아갔지만 완전 제압하지는 못했다. 14년이 지난 지금 K9은 완전히 달라졌다. K9A1 개량형은 보조 동력 장치가 추가돼 엔진을 끄고도 전력 유지가 가능했다. 자동 사격 통제 장치는 오차 범위를 10m 이내로 줄였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6발에서 8발로 늘어났다. 오전 5시 45분 인천 강화도 북단 해안 K2 흑표 전차 12대가 일렬로 배치됐다. 전차장 이동진 중위는 포탑 해치를 열고 쌍안경으로 서해를 바라봤다. 20km 넘어 연평도가 희미하게 보였다. 무전으로 상황실 지시가 전달됐다. 대기 유지, 북한군 포격 시 해병대 증원 준비. 이중위는 K2의 120mm 활강포를 점검했다. 자동장전 장치에 철갑탄 1발이 장전돼 있었고 포탑 내부에 39발이 대기 중이었다. K2의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연평도까지 상륙정으로 이동 후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했다. 오전 5시 50분, 도쿄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 한반도 담당 분석관 사토 다케시가 한국군 동향 보고서를 검토했다. NLL 북한군 이동과 한국군 K9 긴급 배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입수됐다. 사토는 일본 자위대 9구식 자주포와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9구식은 방열에 2분, K9은 30초. 연사 속도는 9구식이 분당 3발, K9은 6발이었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한국 포병 전력 수준 재평가 필요. 오전 5시 55분, 연평도 상공. 해병대 마린 온 헬기가 북한 해안선을 관측했다. 전방 관측 장교가 열상 카메라로 북한군 진지를 촬영했다. 8개 위장막 아래 포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170mm 곡사포 6문, 240mm 방사포 2문으로 최종 확인됐다. 영상이 실시간으로 K9 사격 통제 시스템에 전송됐다. 자동 표적 인식 프로그램이 8개 좌표를 정밀 분석했고 우선 타격 순서를 계산했다. 240mm 방사포 2문이 1순위, 170mm 곡사포가 2순위로 지정됐다. 오전 5시 58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박준장은 최종 교전 수칙을 재확인했다. 북한군 첫발 발사 즉시 전포대 일제 사격 개시. 목표는 8개 진지 완전 무력화. 그는 연평도 포병대대에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적 포성 확인 즉시 반격. 승인 대기 없이 즉각 사적. 최중령이 응답했다. 이해했습니다. 즉각 반격 준비 완료. 오전 6시 정각. 새벽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다. NLL 북방 18km. 북한군 포병 진지는 여전히 고요했다. 연평도 K9 자주포 6문은 포구를 북쪽으로 향한 채 숨을 죽였다. 강화도 K2 전차 12대는 엔진을 켜놓고 대기했다. 2024년 11월 18일 아침, 한반도 서해는 14년 만에 가장 긴박한 순간을 맞이했다. 오전 6시 3분, NLL 북방 18km, 북한군 포병 진지. 위장막 아래 170mm 곡사포 6문과 240mm 방사포 2문이 남쪽을 향했다. 북한 인민군 포병 제4연대 지휘관 리철성 대좌는 쌍안경으로 연평도를 관측했다. 새벽 어둠이 걷히며 섬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는 휴대용 무전기를 들고 평양 포병 사령부에 보고했다. 진지 점령 완료, 사격 준비 완료. 평양에서 최종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같은 시각 연평도 K9 자주포 3호차.
포수 김민재 하사는 사격 통제 디스플레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북한군 좌표가 고정된 채 깜빡이고 있었다. 자동 장전 장치 내부에서 유압 작동음이 들렸다. 155mm 고폭탄이 대기 중이었다. 김 하사의 손가락은 발사 버튼 3cm 위에 떠 있었다. 14년 전 그날처럼 북한이 먼저 쏘면 이번에는 즉시 제압한다. 그때와 달리 육문 전부 정상 작동 중이었고 표적 좌표도 정확했다. 오전 6시 5분 백령도 육군 레이더 관측소. 이준혁 상병이 스크린에서 새로운 신호를 포착했다. 북한군 진지 중 두 곳에서 미세한 열 반응이 감지됐다. 포구 온도 상승, 장약 준비로 판단됐다. 그는 즉시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김태현 중위가 화면을 확인하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에 긴급 송신했다. 적 사격 임박 징후 포착. 오전 6시 7분 서북도도서 방위사령부 작전실. 박민준 준장은 레이더 보고를 받고 연평도 포병대대에 최종 경고를 전달했다. 적 사격 준비 징후 확인, 전포대 최고 경계. 최영수 중령은 6개 포대에 일제히 지시했다. 사격 대기 자세 유지, 적 포성 확인 즉시 반격 개시. K9 육문의 포병들이 긴장한 채 숨을 죽였다. 포탑 내부는 고요했고 오직 환풍기 소리와 유압 적동음만 들렸다. 오전 6시 10분 평택 주한미군 기지. 데이비드 톰슨 소령은 한국군 상황실과 연결된 화면을 주시했다. 북한군 사격 준비 징후와 한국군 K9 대기 태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다. 그는 옆 동료에게 말했다. 한국군이 먼저 쏘지 않는 한 대기할 것이다. 2010년 연평도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30초 만에 반격 준비가 끝나 있다. 미군 M109A7이라면 지금쯤 아직 방열 중일 것이다. 오전 6시 12분 도쿄 일본 방위성. 사토 다케시는 긴급 상황 보고를 작성 중이었다. 한국 K9 자주포의 지극 능력이 예상을 초과했다. 일본 자위대 99식 자주포는 같은 상황에서 아직 이동 중일 시간이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었다. K9 도입 30초 방열 시스템, 자위대 포병 현대화 시급. 오전 6시 15분 NLL 북방 북한군 진지. 리철성 대좌의 무전기에서 평양 포병사령부 지시가 떨어졌다. 시범 사격 일발 실시. 목표는 연평도 서쪽 해상. 경고 사격이었다. 그는 240mm 방사포 1번 포대에 명령했다. 일발 장전. 해상 목표 사격 준비. 북한군 포수가 장약을 장전하고 포구를 조정했다. 발사각 35도, 거리 17km 해상이었다. 오전 6시 17분 30초 240mm 방사포가 불을 뿜었다. 굉음이 해안을 뒤덮었고 로켓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백령도 레이더가 즉시 포착했다. 발사 지점 좌표, 탄도 궤적, 예상 착탄점이 자동 계산됐다. 착탄 예상 지점은 연평도 서쪽 2km 해상이었다. 오전 6시 17분 35초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박 준장은 레이더 보고를 받고 즉시 판단했다. 해상 경고 사격, 아직 영토 공격 아님. 그는 연평도에 지시했다. 대기 유지, 추가 발사 시 즉각 반격. 오전 6시 17분 50초 연평도 서쪽 해상에 240mm 로켓탄이 떨어졌다. 물개둥이 30m 높이로 솟아올랐고 폭발음이 섬 전체를 흔들었다. 해병대원들이 긴장한 채 북쪽을 바라봤다. K9 포병들은 발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명령을 기다렸다. 오전 6시 18분 NLL 북방 북한군 진지. 리 대전은 평양에 1차 사격 완료를 보고했다. 평양에서 추가 지시가 내려왔다. 2차 사격 준비. 목표는 연평도 북단 해안. 영토 직접 타격 명령이었다. 리 대전은 170mm 곡사포 3문에 지시했다. 연평도 북단 해병대 기지 목표 3발 동시 사격 준비. 오전 6시 19분 백령도 레이더가 북한군 진지에서 새로운 열 반응을 포착했다. 이번에는 3개 지점 동시 감지, 170mm 곡사포로 판단됐다. 이 상병은 즉시 보고했다. 적 다발 사격 준비 징후. 목표는 연평도 추정. 오전 6시 19분 30초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박 준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연평도 포병대대에 최종 명령을 내렸다. 적 2차 사격 즉시 전 포대 일제 반격, 8개 진지 전부 제압. 최중령이 응답했다.
2해 전포대 사격 준비 완료. K9 육문의 포수들이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 자동 장전 장치가 마지막 점검을 완료했다. 155mm 고폭탄 40발씩 총 240발이 대기했다. 2024년 11월 18일 오전 6시 19분 연평도 K9 자주포는 역사상 가장 빠른 반격 준비를 마쳤다. 오전 6시 20분 정각 NLL 북방 북한군 진지 170mm 곡사포 3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굉음이 연속으로 터졌고 포탄 3발이 포물선을 그리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목표는 연평도 북단 해병대 기지였다. 발사 2초 후 백령도 레이더가 탄도를 포착했다. 3발 전부 연평도 영톤의 착탄 예상, 해병대 기지 반경 500m였다. 오전 6시 20분 3초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박민준 준장은 레이더 화면에 빨간 궤적 3개가 그려지는 것을 보고 즉시 외쳤다. 연평도 즉각 반격 개시. 명령이 무전을 타고 연평도 포병대대에 전달됐다. 최영수 중령은 전 포대에 일제히 지시했다. 전 포대 사격 시작. 오전 6시 20분 5초 연평도 K9 자주포 육문이 일제히 포성을 터뜨렸다. 155mm 고폭탄 6발이 동시에 발사됐고 섬 전체가 진동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즉시 작동해 6초 후 2차 장전이 완료됐다. 육문이 다시 불을 뿜었다. 분당 6발 연사속도로 포탄이 쏟아졌다. 30초 만에 30발이 북쪽으로 날아갔다. 김민재 하사는 사격 통제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며 장전 버튼을 연속으로 눌렀다. 자동 시스템이 목표 좌표를 순환하며 8개 북한군 진지를 차례로 타격했다. 240mm 방사포 2곳 우선 타격, 이어서 170mm 곡사포 6곳 순차 사격이었다. 오전 6시 20분 15초 북한군이 쏜 170mm 포탄 3발이 연평도 북단에 떨어졌다. 첫 번째 포탄은 해병대 기지 서쪽 200m 공터에 착탄했고 흙더미가 20m 높이로 솟구쳤다. 두 번째 포탄은 기지 담장 밖 50m 지점에 떨어져 철조망을 파괴했다. 세 번째 포탄은 민간인 가옥에서 300m 떨어진 도로에 착탄했다. 폭발음이 삶을 뒤흔들었고 민간인들이 대피소로 뛰어갔다. 해병대원 2명이 경미한 파편 부상을 입었으나 전투 지속 가능했다. K9 포병들은 북한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자동 장전 장치가 계속 작동했고 포수들은 조준만 확인하며 발사 버튼을 눌렀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는 북한 포탄에 K9 2문이 직격당해 작동 불능이 됐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포병들은 엄폐호 안에서 사격을 지속했고 K9의 장갑이 파편을 막아냈다. 오전 6시 20분 30초 연평도 K9이 쏜 첫 포탄 6발이 NLL 북방 18km 북한군 진지에 도달했다. 240mm 방사포 1번 진지에 155mm 고폭탄 2발이 직격했다. 위장막이 찢어지며 불길이 솟아올랐고 방사포 1문이 파괴됐다. 240mm 2번 진지에도 2발이 떨어져 포대 주변 엄폐우가 무너졌다. 북한군 포병 3명이 폭발에 쓰러졌다. K9의 탄도 계산 컴퓨터는 풍향, 풍속, 기온을 0.5초마다 재계산했고 포신 각도를 자동 조정했다. 18km 거리에서 오차 범위는 평균 8m였다. 오전 6시 21분 K9 육문은 1분간 36발을 발사했다.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포수들은 장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조준만 확인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풍향, 풍속, 기온을 실시간 반영해 탄착 오차를 10m 이내로 유지했다. 36발 중 32발이 북한군 진지 반경 50m 안에 떨어졌다. 명중률 89%였다. 북한군 170mm 곡사포 6문 중 3문이 이미 전투 불능 상태가 됐고 나머지 3문도 포대 주변 엄폐호가 파괴되며 운용 인력이 분산됐다. 오전 6시 21분 30초 평택 주한미군 기지 데이비드 톰슨 소령은 한국군 상황실 화면을 보며 동료에게 말했다. 1분에 36발이라고? K9 6문이? 맞습니다. 분당 6발 연사속도 자동 장전 덕분입니다. 톰슨 소령은 미군 M109A7과 비교했다. 팔라딘은 수동 장전으로 분당 최대 4발, 실전에서는 2발 정도였다. K9은 3배 빠른 화력 투사 능력을 보였다. 그는 메모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미 육군 포병학교 교범 개정 제안. 오전 6시 22분 NLL 북방, 북한군 진지. 리철성 대좌는 연속되는 폭발음에 땅바닥에 엎드렸다. 한국군 반격 포탄이 3초 간격으로 떨어졌고 진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170mm 곡사포 6문 중 2문이 직격탄을 맞아 포신이 휘어졌다. 240mm 방사포 2문은 모두 파괴됐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평양에 긴급 보고를 시도했으나 통신이 두절됐다. 한국군 포탄이 지휘소 통신 안테나를 명중시킨 것이었다. 살아남은 북한군 포병들은 진지를 이탈해 후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오전 6시 23분 도쿄 일본 방위성. 사토 다케시는 실시간 위성 영상을 분석했다. 북한군 진지 8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한국 K9 자주포에서 포성이 계속됐다. 그는 일본 자위대 99식 자주포와 비교 데이터를 작성했다. 99식은 분당 3발, K9은 6발. 자동장전 유무 차이였다. 사토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올렸다. 한국 K9 실전 성능 확인. 일본 자위대 포병 화력 3분의 1 수준. 긴급 현대화 필요. 오전 6시 24분 연평도 K9 자주포는 4분간 총 144발을 발사했다. 6문이 각각 24발씩 쏟아부은 것이었다. 북한군 8개 진지 중 6곳이 무력화됐고 이곳은 부분 파괴 상태였다. 최중령은 전 포대에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K9 6문의 포신에서 열기가 피어올랐고 보병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김하사는 사격 통제 디스플레이에서 단약 잔량을 확인했다. 40발 중 24발 소모, 16발 잔탄. 자동 장전 장치가 정상 작동했고 오작동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오전 6시 25분 백령도 레이더 관측소. 이준혁 상병은 북한군 진지 열 반응을 분석했다. 8개 목표물 중 6개는 열 신호 소멸, 2개는 미약한 반응만 남았다. 그는 보고했다. 적 포병 전력 80% 이상 무력화 추정. 2024년 11월 18일 오전 6시 25분 연평도 K9 자주포는 4분 만에 북한군 포병 8개 진지를 제압했다. 30초 방열, 분당 6발 자동 사격의 위력이었다. 오전 6시 26분 인천 강화도 북단 해안. K2 흑표 전차 12대가 대기 중이었다. 전차장 이동진 중위는 무전으로 연평도 상황 보고를 받았다. K9 자주포 사격 종료. 북한군 포병 80% 무력화. 그는 포탑 해치를 열고 서해를 바라봤다. 20km 넘어 연평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전차병들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엔진을 가동한 상태로 대기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이 낮게 울렸고 55톤 차체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오전 6시 28분 백령도 레이더 관측소. 이준혁 상병이 새로운 신호를 포착했다. NLL 북방 35km 내륙에서 대형 이동체 6개가 남하 중이었다. 속도 시속 40km. 크기로 보아 전차 또는 장갑차로 추정됐다. 북한군 기갑부대였다. 그는 즉시 보고했다. 적 기갑 전력 남하 징후 해안 방향 이동 중입니다. 오전 6시 30분 서북도도서 방위사령부. 박민준 준장은 레이더 보고를 받고 상황판을 확인했다. 북한군 기갑부대 6대가 해안으로 접근 중이었다. 포병 진지 지원 또는 해안 방어 강화로 판단됐다. 박 준장은 즉시 판단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인천 제17보병사단 기갑연대에 지시했다. K2 전차 12대 강화도에서 김포 방면 전진 배치. NLL 최전방 대기. 오전 6시 32분 강화도 K2 전차 연대장 한승호 대령은 명령을 받고 즉시 전 차량에 지시했다. 김포 애기봉 방면 긴급 이동, 최고 속도 기동. 12대 K2가 일제히 움직였다. 55톤 전차가 시속 70km로 가속하며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포장도로에서 K2의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야지에서도 시속 50km 기동이 가능했다. 현수장치가 노면 충격을 흡수하며 승무원들의 피로를 최소화했다. 오전 6시 35분 평택 주한미군기지. 데이비드 톰슨 소령은 한국군 K2 전차 이동 상황을 모니터로 확인했다. 12대가 시속 70km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였다. 그는
미군 M1A2 에이브람스와 비교했다. 에이브람스도 최고 시속 67km였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연료 소모와 승무원 피로 때문에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됐다. K2는 연료 효율이 더 높았고 자동 변속기 덕분에 조정수 피로도가 낮았다. 톰슨 소령은 메모했다. K2 기동력 M1의 M1A2 동등 수준, 연료 효율 우위. 오전 6시 38분, 도쿄 일본 방위성. 사토 다케시는 한국 K2 전차 이동 보고서를 검토했다. 55톤 전차가 시속 70km로 35km를 이동 중이었다. 일본 자위대 10식 전차는 44톤으로 더 가벼웠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동일했다. 하지만 10식은 장갑이 얇아 방어력이 K2보다 낮았다. K2는 55톤 중량에도 시속 70km를 유지했고 복합 장갑으로 M1A2 수준 방어력을 갖췄다. 사토는 보고서에 적었다. K2 기동력과 방어력 동시 확보, 10식 대비 종합 성능 우위. 오전 6시 42분, K2 전차 12대가 김포 애기봉 도착했다. 강화도에서 25km를 10분 만에 주파한 것이었다. 전차들이 NL 최전방 고지에 배치됐고 포신이 북쪽을 향했다. 이동진 중민은 열상 조준경으로 북한 지역을 관측했다. 10km 거리에서 북한군 차영 이동이 포착됐다. 전차로 추정되는 목표물 6대가 해안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K2의 120mm 활강포 최대 사거리는 5km, 아직 사거리 밖이었다. 오전 6시 45분, 백령도 레이더가 북한군 기갑부대 이동을 계속 추적했다. 6대가 해안에서 8km 지점에 정지했다.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판단했다. 북한군 기갑부대는 방어태세 전환, 추가 남하 없음. 박 준장은 K2 연대에 지시했다. 현 위치 대기, 최고 경계 유지. 오전 6시 48분, 애기봉 K2 전차 1호차 내부. 전차장 이중위는 자동 장전장치를 점검했다. 120mm 철갑탄이 장전돼 있었고 포탑 내부에 39발이 대기 중이었다. K2의 자동 장전 장치는 6초 내에 재장전이 가능했고 분당 10발 발사 능력을 갖췄다. 사격 통제 컴퓨터는 이동 중에도 목표물 자동 추적이 가능했고 명중률은 정지 상태 90%, 이동 중 70%였다. 미군 M1A2는 수동 장전으로 분당 최대 6발, K2는 자동 장전으로 분당 10발이었다. 오전 6시 50분, 서울 국방부 상황실. 합참의 의장이 전 군 상황을 점검했다. 연평도 K9 자주포 북한 포병 제압 완료. 김포 K2 전차 최전방 배치 완료. 북한군 추가 도발 징후 없음.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군 긴급 대응 성공, 피해 최소화했습니다. 오전 6시 52분, 평양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연평도 포병 진지 80% 파괴. 한국군 K9 자주포 4분 제압. 참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국군 반격 속도가 예상을 초과했고 K9의 자동 사격 능력이 북한 포병을 압도했다. 총참모장은 지시했다. 서해 추가 도발 중지, 전부대 방어 태세 전환. 2024년 11월 18일 오전 6시 55분 한반도 서해 최전방 연평도 K9 자주포와 김포 K2 흑표 전차가 북쪽을 향해 대기했다. 북한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4분간의 포격전이 끝났고 한국군 긴급 대응 시스템이 승리했다. 오전 7시 브뤼셀 나토 본부 상황실. 한반도 담당 정보분석관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다. 연평도 포격전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수집됐다. 북한군 포격 개시부터 한국군 K9 제압까지 4분 30초. K2 전차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25km 이동 10분. 베르나르디는 나토 회원국 포병 및 기갑 전력과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독일 PGAH-2000 자주포는 분당 최대 10발로 K9보다 빨랐지만 방열 시간은 2분으로 K9의 30초보다 4배 느렸다.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는 차륜형으로 기동성이 좋았으나 장갑이 약해 대포병 사격에 취약했다. K9은 궤도형으로 방어력이 높으면서도 30초 방열로 생존성을 확보했다. 베르나르디는 보고서에 적었다.
한국 K9 자주포, 나토 표준 대비 즉흥성 4배 우수. 동맹국 도입 검토 권고. 오전 7시 5분, 워싱턴 미국 국방부 펜타곤. 육군 참모차장 제임스 핸더슨 중장이 한반도 상황 브리핑을 받았다. 한국군 K9 자주포 30초 방열, 4분 144발 사격, 북한 포병 80% 제압. K2 전차, 시속 70km, 25km, 긴급 기동. 핸더슨 중장은 미군 화력 체계와 비교했다. M109A7 팔라딘은 방열 3분, 분당 발사 속도 4발로 K9의 절반 수준이었다. M1A2 에이브람스는 최고 속도 시속 67km로 K2와 비슷했지만 연료 소모가 2배 많아 작전 지속 시간이 짧았다. 그는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국 K9 자동장전 시스템 기술 이전 협상 검토하게. M109A8 개량 사업의 자동화 우선 반영. 오전 7시 10분, 도쿄 일본 방위성 회의실. 육상막료장 야마구치 히로시 대장이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한국군 K9과 K2의 실전 성능이 예상을 초과했다. 일본 자위대 99식 자주포는 방열 2분, 분당 3발로 K9 대비 절반 성능이었다. 10식 전차는 44톤으로 가벼웠지만 장갑이 약해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했다. K2는 55톤 중량에도 시속 70km를 유지하며 복합장갑으로 방어력을 확보했다. 야마구치 대장은 결론 내렸다. 자위대 포병 및 기갑전력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K9 도입 또는 99식 전면 개량을 긴급 추진하라. 오전 7시 15분, 베이징 중국중앙군사위원회. 한반도 상황이 실시간 보고됐다. 중국군 참모들은 북한군 패배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 K9 자주포의 자동화 수준이 중국 PLG-05 자주포를 초과했다. PLG-05는 방열 1분 30초, 분당 발사 6발로 K9과 비슷했지만 사격 통제 시스템이 수동이라 명중률이 낮았다. K9은 자동 탄도 계산과 자동 조준으로 18km 거리에서 오차 10m 이내를 유지했다. 중국군은 변론 내렸다. PLG-05 사격 통제 시스템 자동화 긴급 개량 필요. 오전 7시 20분, 연평도 해병대 기지. K9 자주포 육문이 포신 냉각 작업을 진행했다. 4분간 144발을 쏜 포신이 뜨거워져 냉각이 필요했다. 포병들은 자동 장전 장치를 점검했다. 육문 전부 정상 작동, 탄 걸림이나 오작동 없음. 최영수 중령은 전 포대 상황을 종합했다. 인명피해, 경미한 부상 2명, 장비 피해 없음, 탄약 소모 144발. 북한군 피해는 포병 진지 8곳 중 6곳 완전 파괴, 2곳 부분 파괴로 추정됐다. 중령은 상급 부대에 보고했다. 연평도 K9 포병대대 작전 성공, 전 인원 전투 지속 가능합니다. 오전 7시 25분, 김포 애기봉 K2 전차 배치 지역. 12대 전차가 NLL을 향해 대기 중이었다. 전차장들은 열상 조준경으로 북한 지역을 계속 관측했다. 북한군 기갑부대 6대는 해안에서 8km 지점에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더 이상 남하 징후가 없었다. 이동진 중위는 무전으로 보고했다. 적 기갑 전력 이동 없음, 방어 태세 유지 중입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K2 연대에 지시했다. 현 위치, 12시간 대기 후 복귀 준비. K2 전차들은 엔진을 끄고 보조 동력 장치로 전환했다. 연료 절약과 엔진 수명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오전 7시 30분, 백령도 레이더 관측소. 이준혁 상병은 북한군 움직임을 최종 확인했다. 포병 진지 8곳 열 반응, 거의 소멸. 기갑부대 6대 정지 상태 유지. 북한군은 추가 도발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는 보고를 했다. 적 전력 방어 전환 완료, 공격 징후 없습니다. 오전 7시 35분, 서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 북한 포격 도발 완전 제압, 한국군 피해 최소, K9 및 K2 긴급 대응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시했다. 전 군 경계태세 유지하고 북한 추가 도발 대비하라. 국제사회에 북한 도발 사실 즉시 통보. 오전 7시 40분, 뉴욕 UN 안전보장이사회. 한국 대표부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한국군 정당 방어 내용이 공식 보고됐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군 대응 속도에 주목했다. 30초 방열, 4분 제압이라는 수치가 회의록에 기록됐다. 미국 대표는 발언했다. 한국의 자위권 행사는 정당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1월 18일 한반도 서해 긴급 상황은 종료됐다.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의 긴급 대응 시스템이 세계에 각인됐다. 오전 8시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국방차관 마리우시 블라샤크가 한반도 상황 보고서를 검토했다. 한국 K9 자주포 30초 방열, 4분 144발 사격, 북한 포병 80% 제압. 폴란드는 2022년부터 K9 680문을 도입 중이었고 2024년 11월 현재 240문이 배치된 상태였다. 블라샤크는 폴란드군 포병 사령관에게 긴급 지시했다. K9 실전 데이터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국경 배치 K9 즉흥 태세 재점검하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K9을 집중 배치했다. 30초 방열 능력은 러시아 ES-19 무스타 자주포의 2분 방열보다 4배 빠른 것이었다. 블라샤크는 보고서에 적었다. K9 도입 결정 재확인, 추가 200문 조기 도입 검토. 오전 8시 10분 노르웨이 오슬로 국방부 국방장관 비웨른 아룬그람이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노르웨이는 2017년 K9 24문을 도입했고 북극권 훈련장에서 영하 40도 실전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람 장관은 한국 K9의 연평도 실전 기록을 확인했다. 30초 방열, 분당 6발 자동 사격, 18km 거리, 오차 10m. 노르웨이군이 보유한 K9은 러시아 국경에서 150km 떨어진 핀마르크주에 배치됐다. 러시아 ES-19 무스타가가 노르웨이를 공격할 경우 K9이 4배 빠른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람 장관은 지시했다. K9 추가 12문 도입 예산 편성하게. 2025년 계약 추진. 오전 8시 20분 인도 뉴델리 국방연구개발기구 인도군 포병사령관 라제시 쿠마르 중장이 한국 K9 실전 보고서를 검토했다. 인도는 2017년 K9 100문을 도입했고 파키스탄 및 중북 국경에 배치했다. 쿠마르 중장은 인도 육군 포병 전력과 비교했다. 인도 보포스 FH-77 곡사포는 견인식으로 방열에 15분이 필요했다. K9은 30초였다.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할 경우 K9이 30배 빠른 반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인도군은 2024년 현재 K9 100문 중 80문이 실전 배치된 상태였다. 쿠마르 중장은 결론 내렸다. K9 추가 100문 도입 긴급 추진한다. 중국 국경 티베트 우선 배치. 오전 8시 30분 애기봉 K2 전차 배치 지역. 12대 전차가 복귀 준비를 시작했다. 북한군 기갑부대는 더 이상 남하하지 않았고 해안 방어 진지에 정지한 상태였다. 이동진 중위는 전차병들에게 지시했다. 귀대 준비, 인천 제17사단 복귀한다. K2 전차들이 일렬로 도로에 진입했다. 55톤 전차가 시속 60km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애기봉에서 인천까지 40km, 예상 소요시간 40분이었다. 전차병들은 긴장을 풀었지만 경계는 계속 유지했다. 조종수들은 자동 변속기로 속도를 조절했고 전차장들은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전 8시 40분 연평도 해병대 기지. K9 자주포 6문이 포신 냉각을 완료했다. 최영수 중령은 전 포대 최종 점검을 지시했다. 자동장전장치 이상부, 사격통제 시스템 정상, 엔진 및 현수장치 정상, 6문 전부 즉시 재투입 가능합니다. 보병들은 사용한 포탄 144발을 보충했다. K1 탄약 운반 장갑차에서 155mm 고폭탄이 자동으로 K9 내부로 이송됐다. 15분 만에 전 포대 탄약 재보급 완료였다. 중령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에 보고했다. K9 포병대대 전투태세 100% 복구 완료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평양 북한 조선중앙통신 긴급 성명이 발표됐다. 미제 괴뢰군이 정의로운 우리 인민군 훈련을 무단 공격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성명은 포병 진지 피해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실제 피해를 숨기려 한다고 분석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된 북한 포병진지 8곳 중 6곳은 완전히 파괴됐고 복구에 최소 2주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오전 9시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의 NLL 도발 및 연평도 포격, 한국군 K9 자주포 정당 방어 성공했습니다. 북한군 피해는 포병 진지 8곳 중 6곳 무력화, 한국군 피해는 경미한 부상 2명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질문했다. K9 자주포 30초 방열이 사실입니까? 대변인이 답했다. 정지 상태에서 30초 이내 초탄 발사 가능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실전 검증 완료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K2 전차 긴급 출동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변인이 답했다.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25km를 10분 주파했습니다. 시속 70km 최고속도 기동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총장 긴급 성명이 발표됐다.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 한국의 자위권 행사 지지. 성명은 한국군 K9 및 K2의 신속 대응을 언급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성명 이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체코가 K9 도입 협상을 가속화했다. 오전 10시 인천 제17 보병사단 K2 전차 12대가 복귀를 완료했다. 전차병들이 하차해 장비 점검을 시작했다. 40km 긴급 기동 후에도 12대 전부 정상 작동했다. 엔진 과열 없음, 현수장치 이상 무, 사격 통제 시스템 정상. 연대장 한승호 대령은 보고했다. K2 전차 연대 전투 태세 100% 유지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한반도 서해 긴급 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K9과 K2가 세계 최고 수준 긴급 대응 시스템임을 실전으로 증명했다. 2025년 11월 18일 연평도 해병대 기지. 1년이 흘렀다. 보수 김민재 하사는 K9 자주포 3호차 앞에 섰다. 포탑에는 작은 명판이 부착돼 있었다. 2024년 11월 18일 북한 포병 제압작전 참여 차량. 김 하사는 1년 전 그날 아침을 떠올렸다. 오전 6시 20분 발사 버튼을 누르던 순간 자동 장전 장치가 작동하고 155mm 포탄이 북쪽으로 날아가던 4분. 144발을 쏘는 동안 손가락 하나 떨리지 않았다.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고 K9의 자동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날 이후 김 하사는 진급심사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중사로 진급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3호차 포수로 남았다. 이 자리가 자신에게 맞았다. 2025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 전시관이 개관했다. 제목은 한국 기갑전력의 진화 K9과 K2였다. 전시관 입구에는 실물 크기 K9 자주포 모형이 놓였고 2024년 11월 18일 연평도 작전 기록이 패널로 전시됐다. 30초 방열, 4분 144발 사격, 북한 포병 80% 제압. 관람객들이 K9 모형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설명했다. 저 자주포가 우리 바다를 지켰단다. 전시관 중앙에는 K2 흑표 전차 실물이 전시됐다. 55톤 철제 괴물이 조명을 받아 빛났다. 설명 패널에는 2024년 11월 18일 김포 긴급 출동 기록이 적혀 있었다.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25km, 10분 주파, 시속 70km 최고 속도 기동. 전시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K2 앞에서 감탄했다. 한 미국인이 동료에게 말했다. 이게 폴란드가 1000대 주문한 전차구나.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국방장관 블라디슬라프 코시니아크가 한국 대사를 접견했다. 폴란드는 2024년 한 해 동안 K9 자주포 180문을 추가 도입했고 총 420문이 배치됐다. K2 흑표 전차는 280대가 도입돼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인근에 집중 배치됐다. 코시니아크 장관은 말했다. 2024년 연평도 작전 이후 우리 군은 K9과 K2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실전 검증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 대사는 답했다. 폴란드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까지 추가 200문과 300대를 예정대로 인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오후 3시 노르웨이 오슬로 국방연구소 연구원 엘렌 요한센이 K9 실전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다. 2024년 연평도 작전에서 K9은 18km 거리에서 평균 명중률 89%를 기록했다. 노르웨이가 보유한 K9 24문은 러시아 국경에서 150km 떨어진 지역에 배치됐고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 요한센은 보고서에 적었다. K9 추가 도입 필요성 재확인. 2026년 12문 도입 예산 확보 권고. 2025년 11월 18일 오후 4시 인도 뉴델리 국방부 포병사령관 라제시 쿠마르 중장이 K9 추가 도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인도는 2024년 연평도 작전 이후 K9 100문을 추가 주문했다. 기존 100문과 합쳐 총 200문 체제가 구축됐다. 쿠마르 중장은 참모들에게 말했다.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에 K9을 집중 배치한다. 30초 방열 능력이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 오후 5시 애기봉 K2 전차 훈련장 이동진 중위는 이제 대위가 됐다. 그는 신임 전차장들에게 2024년 11월 18일 긴급 출동 경험을 전수했다.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25km를 10분 만에 달렸고 북한군 기갑부대 남하를 저지했다. K2의 1500마력 엔진과 자동 변속기 덕분이었다. 신임 전차장들이 질문했다. 55톤 전차가 정말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까? 이 대위가 대패했다. 가능하가.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40km를 달린 후에도 K2는 즉시 전투 투입이 가능했다. 2025년 11월 18일 저녁 7시 연평도 해안 김민재 중사는 바다를 바라보며 섰다. 1년 전 북한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2024년 11월 18일 연평도를 기억하다. 김 중사는 생각했다. 그날 K9 6문이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북한군이 2차, 3차 포격을 계속했다면, K2 전차 12대가 10분 만에 김포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2010년 연평도 포격전처럼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2024년은 달랐다. 자동 장전장치, 자동 사격 통제, 30초 방열, 기술이 사람을 살렸고 훈련이 승리를 만들었다. 2025년 11월 18일 밤 9시 서울 국방부 합참의장이 2024년 11월 18일 작전 1주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K9 자주포 실전 검증 완료, 세계 11개국 총 1280문 수출, K2 흑표 전차 실전 배치 성공, 폴란드 등 4개국 총 680대 수출.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2024년 11월 18일 한국 기갑 전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실전으로 증명한 날. 이것이 바로 기록되어야 할 이유였다. 기술은 수치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로 증명된다는 것을. 30초 방열도, 분당 6발 사격도, 시속 70km 기동도 결국 훈련된 병사들이 만든 결과였다. 2024년 11월 18일 연평도 K9과 K2가 함께 쓴 역사는 이렇게 기억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